조금 전에 뭐 말씀들을 들으셨지만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 혁신안이라는 게 상당한 비판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. 우리 패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홍준표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떠나면서 페이스북에 이게 마지막이다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그게 또 상당히 논란을 만들고 있죠. 네, 패장은 말이 없어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서 SNS에 올린 글이 파장이 났고 있죠. 총 9가지 유형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. 저는 여기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하니까 도대체 이 의원은 누굴까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. 국비로 예, 세계 여기 일주가? 나와 있는 9명의 유형의 의원들에 대해서 벌써 SNS를 뭐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누구든지 유추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한 사람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는 왜 이 글을 올렸을까? 본인 저거 좀 봐주세요.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, 네. 감정 조절 안 되는 사이코패스, 같은 사람. 그다음에 친박이면서 나중에 중립인 척 뻔뻔한 사람, 그다음에 저건 뭐죠? 얼굴과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. 뭐좀 많이 누구든지 딱 보면은 떠오를 수 있는데 거의 공통점은 홍준표 전 대표의 지도부 시절에 각을 세웠던 중진 정치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정종섭, 홍문종, 김무성, 원유철 뭐 대강 이런 사람들이 저기에 지금 하나씩 다 해당이 된다는 그건 것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분석이 있다 이런 얘기죠. 거의 공인 리스트로 오르고 있습니다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 김태흠, 이주영, 나경원, 성일종, 정우택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기 하나하나에 다 이거 뭐, 해당이 예. 된다는 것이 당 안팎에 지금 공통된 추정이니까 얘기입니다. 괜히 그 본인들한테 상당히 네. 좀 근데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확실하게 홍준표 대표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들은 맞습니다. 그 왜냐면은 여기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진짜로 사심 없이 썼다면 10해서 막말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서 홍준표 대표 본인과 이부망천 망언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경찰 조직에 해를 끼쳤던 여러 가지 인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싹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공격했던 많은 현재에 있는 지도부 의원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내분을 나름대로 문제를 삼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혁호 의원이 한마디 한 얘기는 뭡니까? 저희 그 전혁호 의원의 경우에는요. 지난번에 정종섭 의원이 진박 공천을 했다는 것을 갖고 이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정종섭 의원이 원래 사실 진박 간별사를 자처를 했었는데 그랬었죠. 정종섭 의원이 갑자기 이제 당위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정풍 운동을 주장하면서 나간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누구 소리를 하고 있느냐. 먹고 살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정종섭 의원은 그때부터 그만두라. 이런 뭘 얘기. 그만두라고요? 네, 먹고 살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정종섭 의원 당신부터 이제 의원직 그만두라고 이런 정종섭 의원은 얘기죠. 그러니까 헌법학자고 서울대 법대 교수인가 하다가 오신 분이잖아요. 이분이 근데 그렇죠? 사실 재밌는 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당시 여당 연찬회 행자부 장관을 했었죠. 죄송합니다. 행자부죠. 여당 연찬회에 가가지고 선거 필승을 건배사로 외치는 아. 바람에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그 비난인데 사실 뭐 확실히 중립성을 위반한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도 공천을 받습니다. 그것도 논란이 많은 대구에서 이른바 진박 공천을 받고 그 이후 본인이 진박 간별사를 이른바 자처를 하면서 진박 아닌 사람들은 대구나 경북에서 공천받을 자격이 없다. 이런 말까지 이제 오가게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엔 또 역으로 그 친박이 그렇게 득세하던 당이 위기를 몰리니까 또 이번에 중진이나 당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의원이 이제 일침을 날린 것이죠. 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그렇죠. 그때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초선들과 함께 이제 대표 주자로 나와서 뭐 당을 개혁하자 이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. 네. 하여간 참 어떻게 될지 참 한 궁금하네요. 말씀만 드리면 네. 아마 당분간 저렇게 지지고 볶고 서로 삿대질하는 현상이 계속 되겠죠. 그러겠죠. 계속 되겠는데 저기서 저는 그런 활로를 찾을 수 있겠는가, 생문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보는데 솔직히 좀 회의적인 게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 점은 모르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이미 현재 존재를 하고 있어요. 정확히 실패한 미래로서 바른 정당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바른 미래당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통합한 바른 정당이 그러니까 태생의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? 망해갈 것 같으니까 뛰쳐나와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어떤 보수, 합리적 보수를 하겠다면서 뛰쳐나갔고 거기에는 유승민이라고는 구심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유승민이라고는 구심은 대중적으로 그렇게 수구 보수 이미지도 아니었어요. 그랬죠.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? 그 가운데 19명이 돌아갔습니다. 나 돌아가려고 자유한국당으로 갔고 바른정당을 계속 외소화의 길을 걸었고 국민의당하고 통합한 다음에 이번에 자유한국당보다 더한 어떤 참패를 기록을 했어요.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수에서의 어떤 혁신이라고는 하나의 행로가 이미 바른정당이라고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실패했음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그거예요. 그러면 바른정당이 유승민이랑 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왜 실패를 했는가부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
학습을 하고 거기서 다른 바른정당과는 다른 어떤 행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제가 볼 때 해법을 여기서 찾아야 되거든요. 근데 자유한국당 그 누구가 그럼 바른정당의 실패 원인이 이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고 구심은 누구다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. 서로 네가 책임이니까 너 물러나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건 마이너스의 과정이죠. 알겠습니다. 자, 근데 지난번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또 패널로 나와서 우리도 많이 해봤다. 많이 문도 닫고 싸우기도 하고 막 해봤는데 어쨌든 하지만 뭐 정치라는 건 양쪽에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가니까 지금 뭐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활로를 찾아 나갈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